안녕하세요. 부부상담. 오늘은 8장 갈등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부부 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푸는 방법은 100가지로, 1000가지로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갈등이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갈등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민주적으로 또 빨리 잘 풀 수 있는 그런 부부가 건강한 부부, 또 행복한 부부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갈등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부부 간의 갈등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족이 다르고 서로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남성, 여성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거의 보니까 제가 부부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부부들을 하게 보니까 서로 성격이 거의 대조적이고 같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부부가 성격이 비슷하지 않고 대조적으로 다를까? 가만히 분석해 보면 부부는 자기에게 없는 성격, 자기와 다른 성격, 자기와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한 선호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 나와 다른 나에게 없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 부부가 되어서 온전한 인간, 온전한 사람으로 향하여 나가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묘하게도 나와 전혀 다른 배우자가 함께 만나 일생을 살면서 물론 티격태격하고 갈등이 있지만 그러면서 한 인간으로서 온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상정해 볼 수가 있겠죠. 갈등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불일치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남편의 성격과 아내의 성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인 차이도 상당히 다르고 뇌 구조가 다르고 신체적인 구조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화합을 하고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연애할 때는 서로 좋아하고 연애할 때는 단점이 다 튀게 되고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죠. 화학 반응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뇌 가운데서 어떤 그 호르몬에 좋아하는 호르몬의 어떤 역할 때문에 단점도 다 좋게 보이는 그런 시기가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는 문제를 규정하는 단계,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부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대화의 문제인가? 힘의 문제인가? 어떤 습관의 문제인가? 언어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 문제를 규정하는 단계와 그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규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용어, 조작적인 용어로 이제 변경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 말은 우리 부부 상담에서 문제를 가지고 남자 부부가 상담자를 만날 때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 갈등, 분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아주 확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서로 상대방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공격하면서 문제를 크게 하고 확대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인 용어, 문제를 부부간의 문제를 구체적인 용어, 조작적인 용어 이렇게
문제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조작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 정의할 수 있는 문제,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규정을 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쌍방이 배우자 쌍방이 동의하는 가운데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문제를 하나로 규정하지 못하고 문제를 듣고 문제가 너무 크다, 내가 해결하기 어렵다, 상담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담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보고 간결하게 보고 구체적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규정을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1차적인 문제 해결, 갈등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인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부부 간의 어떤 변화가 행동의 변화, 언어가 바뀌었다, 일찍 들어온다, 또 공격적이지 않다, 또 여러 가지 태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변화가 실제적으로 부부 안에서 일어날 때 부부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서로 변화가 일어나서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상호작용,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네 가지 갈등의 상호작용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고조가 되어가고 점점점 이렇게 단계별로 악화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갈등이 이제 고조가 되는 그런 단계, 부부가 서로 공격하거나 어느 폭력을 통해서 이기려고 할 때 이제 갈등이 고조가 된다. 공격하죠. 어느 폭력을 많이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상처가 심화되죠. 이 상처가 오래 곰고 헐으면 서로 이제 대화도 단절되고 또 만남도 피할 수 있고 방도 각방을 쓸 수도 있고 사람마다 부부마다 이런 갈등이 고조되는 단계가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고 애정의 금이 간다. 갈증이 점점점 커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시하는 단계.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갈등이 점차 고조가 되고, 약속을 한 번 이기고 두 번 어기고, 또 한 번 무시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에 있어서 무시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생각도 내 생각만 앞세우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의 감정, 어떤 행동에 대한 것들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무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면서 상대방을 무시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은 그 인격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아주 상당히 심각한 갈등의 상태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철회 회피인데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한 배우자가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을 때 서로 상호작용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관계를 피하고 단절하고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을 때 철회가 일어나고 철회라는 것은 관계 완전히 단절이죠. 회피가 발생하고 침묵하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방을 나가는 등등의 행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갈등의 최고조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해석. 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어떤 생각, 신념, 의도를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아예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상처가 깊어지면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이제 완전 해석을 부정적 신념이, 부정적인 그런 자동사고, 부정적 자동사고가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더 이상 관계 회복을 두 사람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늘 실패하고 갈등에서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은 이 부정적 해석, 자동적 사고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인간은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약속을 어겼다. 또 어떤 그 상처를 입었다 하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버리고 못을 박아버리고 부정적인 자동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번 못을 딱 박아버리고 부정적인 사고에 자동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물론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잘하는 일도 할 수 있지만 이 잘하는 일, 좋은 행동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부정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해석이, 부정적인 신념이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관계를 호전시키는데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보는 거죠. 부부가 5년, 10년, 15년, 20년 살면서 이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신념, 부정적인 자동사고에 빠져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업이 되고 과제가 되고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 근본적인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진정으로 회복이 되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관계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신념을 바꾼다는 것 쉽지 않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어려운 작업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 간 갈등의 성별 차이점, 부부 간의 갈등의 성별의 차이점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은 갈등을 다루는데 이제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심리를 남성, 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심리 기초에 두고 통계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부관계에 대해 불평이 더 많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이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더 많은 가정의 짐을 안고 있다. 여성이 책임지는 것이 많다. 아이들 양육이나 남편 내조나 전통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더 많은 가정의 짐을 질 수도 있다라고 볼 때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더 불평이 많다, 이렇게 관점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상담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 남편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자유를 갖기를 원한다. 물론 이거는 신혼 초 얘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남편과 아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전통적으로 볼 때 가정을 많이 지킨다면 남편은 바깥 일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면 아내는 주로 남편을 붙잡아 두고 잔소리하고 자기를 돌봐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일반적으로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더 많은 자유를 갖기 원한다. 남성의 심리는 예속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
관계 속에서 성취감, 성공감 뭐 이런 걸 더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예속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 이건 여성들도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상담 기관을 찾는 빈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교 문화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남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실에 나오는 경우는 먼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고통 속에서 또 절망감을 또 상처를 더 많이 받았다고 여기는 우리 여성들이 상담 기관을 찾는 빈도가 훨씬 더 많다. 역시 일반적인 통계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아내와 맞설 때 피곤하다고 느끼고 갈등 상황을 자꾸 피하려고 한다. 회피하려고 한다. 이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남편은 아내를 만나면 아내는 나를 공격한다.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 그래서 피하는 게 상책이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한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많은 과제가 필요하고 시간이 들고 자기를 양보해야 되고 자기를 또 그만큼 제어하고 억제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하려고만 하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를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리적인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그로부터 성장, 우리 키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정신적인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하워드 클라인벨 박사는 이 심리적 성장의 두 가지 요소를 하나는 적극적인 수용이라고 봤고 또 하나는 직면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수용과 또 하나는 직면. 직면이라는 것은 방금 말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맞서는 거죠. 직면. 직면과 수용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 심리적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onfrontation, 또 challenging이라고 표현하는 이 직면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사람, 낯선 사람, 또 어려운 사람을 누구든지 피하려고 하죠.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사람, 힘든 사람은 직면하기 싫어하지만 그러나 직면을 자꾸 하다 보면 담담이 생기고 요령이 생기고 적응력이 생겨서 강하게 되죠. 그런 뿐만 아니라 수용도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받아들임. 이 두 가지 심리적인 기제가 작용하면서 인간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갈등의 다섯 번째 내용은 갈등이 고조되면 남성은 맥박과 혈압이 증가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맥박과 혈압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트만 학자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부부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발생할 때 남성이 훨씬 빨리 맥박과 혈압이 증가하고 또 이렇게 분노라든지 이런 것이 더욱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남성이 그 분노가 고조가 되고 또 심리적인 긴장을 푸는 면에 있어서도 긴장 완화가 되는 면에 있어서도 여성이 더 빨리 일어난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그 내용을 보면 부부간의 어떤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 아주 그 남성이 더 빨리 고조가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또 분노가 빨리 이렇게 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남성과 여성이 맞서지 말고 부부가 한 사람이라도 조금 호흡 조절을 하고 좀 정신을 차려서 그 분노하는 갈등상을 조금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맞서지 말고 한 사람이 분노가 일어날 때 한 사람은 맞서지 말고 좀 참았다가 정신이 이성적으로 돌아올 때 그때 다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갈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이렇게 잘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1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